여러분, 표준품셈 보는 방법을 오늘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좀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저도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한번 받아볼까 해서 좀 만들어 봅니다. 이제 품셈을 보는 방법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25년도 게 없어가지고 22년도 거 건설 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거 이제 나온 걸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품셈을 딱 열어봤을 때 이 적용 기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적용 기준에 있는 총 내용이 9가지가 있어요.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, 가장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, 항상 표준품셈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꼭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뉴스 보듯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. 그럼 이게 1년에 뭐 365일이면 이거 하시는 업무들을 보면은 거의 한 200일은 보신단 말이에요. 한 번 정도만 딱 펼쳐보시고 요 파란색 된 부분을 읽어보시면 돼요.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이제 품셈의 적용 기준의 1번을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표준품셈이 탄생을 했고요. 적용 범위 1-1-2를 보시면 이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 이렇게 쭉 이제 감독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이 표준품셈을 예정 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사는 표준품셈으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. 그리고 1-1-3을 보시면 공사의 예정 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국가공사나 지자체공사는 항상 이 표준품셈이 기본 롤 모델이라는 얘기죠. 그리고 2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표준품셈의 이제 품을 보면은 1일 시공량이 있는데 그 작업 시간이 8시간으로 기준을 한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4번 본 표준품셈은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, 그러니까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외 등의 이제 장애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기준으로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4번 항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왜냐면 이 표준품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품에 이제 개정되면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없어진 부분을 찾아가지고 산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시공 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없어진 거를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감독한테 승인을 받아라. 그럼 우리가 그 단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을 해주겠다, 이런 뜻이거든요. 해가지고 실정 보고를 해서 4번 항목 근거로 해서 명시를 합니다. 우리는 이거를 요 페이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4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죠. 그래서 이 표준품셈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는, 여기 보면은 이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중에 필요한 자료들이 없는 경우에 이 4번 항목을 근거를 들어서 없어진 품목을 찾아가지고 필요한 그 품목을 단가를 만들어서 감독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.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7번에 있는 내용인데, 그러니까 유사한 품이 있으면 본 표준품셈 우선하여 적용하래요.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품으로 타 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
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 부분과 유사한 동종의 품은 본 표준 품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도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가를 만들었는데 좀 어떤 품이 내가 만들고 싶은 단가의 품이 있는데 그 품은 표준품셈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다른 통신 나는 토목인데 내가 전기통신 문화재 품셈을 뒤져서 여기에 필요한 품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용을 해서 내 단가를 만들었어요.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근거겠죠. 7번 같은 항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8번 9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품셈을 읽어볼 때 1장 적용 기준을 한 번 정도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. 솔직히 1번부터 요 9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는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는 못 하겠어요. 이거 이제 뭐 제가 이제 바보라서가 아니라 약간 좀 법률적인 용어 같이 나와가지고 좀 애매하게 해석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무튼 머리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대사 없이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말이 좀 어법이 안 맞고 막 좀 좀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는데요.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할 겁니다.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걸 꼭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는 표준 품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방문해 저 한번 이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